채식주의자 리뷰를 할 건데요. 리뷰를 합시다. 책을 읽으면서 그려졌거든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형부 2장에 나오는 네. 그 형부가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그 얼굴이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미지가 머릿속에 탁 이렇게 잡히면서 근데 이 책에서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잡히는 장면들이 그냥 읽고 나서 왜 자꾸 이게 생각나지?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인 게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각적인 게 굉장히 영화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두 가지 이미지가 계속 대립하잖아요. 네. 뭐 남자, 여자, 육식, 채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화면도 그렇고 또 화면 속에 화면도 나오거든요. 그 캠코더를 찍음으로써 그쵸. 화면 속에 화면도 나오면서 또 상상과 하강의 이미지도 나와가지고 오. 이게 되게 영화하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봤는데 영화가 또 있긴 맞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립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서 뭔가 시각화하기에 더 그래서 좀 그랬나 보다. 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경험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제가 소설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나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약간 품어주는 자연, 위로받는 자연만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3장이나 아니면 후반부에 갈수록 그 나무가 약간 좀 공격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되게 약간 그로테스크한 맞아 그런 신선했어요. 느낌이 있죠.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표현을 써서 구도 자체가 영애가 약간 피해를 받는 입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2장의 마지막인가요? 새를 이렇게 이제 물어뜯는 그런 장면을 보면 영애도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을 결국에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취하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니면 캠코더에 첫 번째 읽을 때는 이분법적으로만 보였는데 둘 때는 가해자 피해자가 뭔가 의미 없는 그런 느낌 그렇게까지 보였어요. 자신이 그런 꿈을 꿨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지? 저도 막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꿈 해몽. 이 숲을 지나가는 이 장면은 무슨 뜻인가요? 물어봐요. 저는 일어나서 연우한테 나 악몽 같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껐다고 하면은 병원을 가겠지. 약을 처먹어서 나올 것 같아. 지속적으로 꾸나? 계속적으로 여기는 맞아요. 네, 일관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렇다면 병원에 가. 그래서 약을 먹고 잠자야 돼. 근데 그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것도 어떤 사회가 이미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겨우겨우 가는 느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맞아요. 정신과에 대해서 그냥 치부하게 되는. 정신과에 가는 행동 자체가 진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행동. 형님은 어떡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미지가 나한테 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는 표현의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느꼈을 어떤 그런 이미지도 분명 다른 사람도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이 양해고 그럼 그 언니가 인해고 나머지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오죠. 애기 이름 아, 나와. 그래. 애기 이름. 지우. 애기? 지우. 저는 그 애기가 포인트가 나와요? 너무 좋더라고요. 애기도 중요한 역할이죠. 그치, 무슨 그치. 애기가 나오지? 언니 애기. 인의 아기. 저는 그 이름의 등장이 참 되게 신선한 그 장치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1장이나 2장에는 네. 이름의 등장이 없어요. 보면 그 전개에 나가는 방식. 2장의 중반부터 아기 이름이나 3장의 이제 주인공의 이름도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그 두 명의 이름도 마주 나오고. 저는 그 후배가 나중에 그 형부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좀 더 경력이 차고 나이가 들어지면 어쨌든 작가 생활을 계속 할 텐데 뭔가 훗날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비슷한 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던 맞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이는 나중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순 없지만 네네. 비슷한 행보로 걷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그냥 어떤 경험 네. 정도? 왜냐면 그 정도의 충격이 있는 일은 일상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일 중에 하나로 조편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 있는 일이라면 요구받았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의 충격이 계속 있으면 오히려 그거에 더 초연해져서 무뎌진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무뎌져서 그냥 일상처럼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게 폭력의 일상화를 계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특별한 일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뭐 체구도 크고 하다 보니까 성별이 남자고 남자니까 그냥 이런 것 좀 해봐 막 이런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노는데 뭐 번호를 따러 가보라든지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점점 나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이를 볼 때 약간 좀 생각 없이 행동했던 나도 보이고 이렇게 싫다고 뿌리치고 나갔던 것처럼 똑같은 가해자이긴 하죠. 네. 책에 분리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다들 그냥 너무 맞아. 물들어져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죄의식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윤리에 대해서는 나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아. 이 캐릭터들이 다 윤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부가 자기의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계속 고뇌할 때도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표현을 맞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극대화됐을 때 이거를 찍어서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이 캐릭터들이랑 좀 같이 몰입하려고 최대한 윤리적인 생각을 배제했던 것 같아. 그 형부라는 사람도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잖아. 나는 그게 그치. 윤리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 난 그건 아. 윤리적인 고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아. 그냥 뭔가 작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이걸 언제 표현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윤리적인 고민이었다면 결국 그거 하지 안 않았어야지. 아. 근데 이걸 언제 내가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때를 기다렸다가 확 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나는 그 네, 형부가 아. 고민을 했던 그 네네. 과정이 작품을 위해서 네.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영예를 통제하고 싶어서 고민을 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얘를 통제해서 내 할수 상황에 있다. 가둬서 그걸 작품을 낼 수 있을까를. 네, 쓰레기.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여기서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오히려 몰입이 정말 안 되는 등장 인물들의 시점이 나오면은 그래서 형부라는 사람에게 이입을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읽으면 이제 꾹꾹 씹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심리로 이렇게 할까?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곡을 쓰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람의 심리 비슷할까? 라는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미쳤다. 결국에는 나는 안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새가 됐으면은 미친 건데 못 되잖아요. 네. 새가 결국. 되지 않았어요? 뛰어내려 안 안 돼요. 뛰어내려. 뛰어내렸어. 떼어내고 싶었다. 근데 뛰어내리려고 결국 하는 척만 하다가 경찰이 오나? 막 정신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병원 간 시도를 직원들이 했는데 막힌 거지. 막힌 척 한 거지. 맞힌 척한 거지. 아, 시도도 맞힌 못 척. 하고. 저는 그게 진짜 찌질의 끝판왕이었는데. 맞아. 아니 뛰어내리던가 씨. 자기 환상만 갖고 있지. 자기 의식이 되게 높고 맞아요. 그 사람의 표현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 네. 사람의 자아가 되게 비대하. 자야가 비대하고 찌질하고 행동력은 없고. 맞아. 진짜로 자기 작품을 완성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맞아. 영애한테 그런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진짜 자기 그 작품을 완성시키려고 했으면 뛰어내렸어. 그치. 현실적인 사람. 맞아요. 진짜. 되게 많이 재고 남의 거는 뺏어도 되지만 내 건 주기 싫고. 미치지 않은 사람인 게 너무나도 너무 많이 이것저것 막 제공하면서 자기가 폭력을 가할 때는 예술이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러네. 그게 진짜 진짜 불쾌한. 찌질해. 진짜. 그치죠, 그치. 맞아. 너무 싫어. 나 진짜 이 장 읽으면서 힘들었어. 그럼 제일 싫었던 사람이 형부예요? 네. 제일 싫은 사람 여기 남편이죠.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의 몫이 한 난 90%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일 싫은 사람을 꼽자면 나는 그 아버지. 고기를 우겨 넣은 아하. 향수에 우겨 넣은 아버지. 난 오히려 영애가 제일 상처받은 건 이내라고 생각.
정신 이상자로 그냥 그치. 편하게 분류해버리는. 저도 그 생각 동의하지만은 네. 저는 언니랑 영혜랑 서로 제일 많이 사랑했던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인물 그래. 간에서 맞아요. 차고에서 이렇게 상처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 그게. 음.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도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난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인물들이 다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다 없지만 사실 살아가는 사람이 더 정신이 그치. 없다고요. 이 언니는 끝까지 의식을 놓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이 약간 사람이 아이 때문. 약간 아이 때문도 있고 뭔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뭔가 음. 맞달 뭐 어쩌고 뭐 맞아요. 맞아, 맞아. 주입된. 유교에 맞달 음. 이런 장녀 그런 인식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언니가 참 안타깝긴 했어. 뭐 어떤 일이 더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이내에 대한 감상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게 저는 이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현실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분류를 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정신 이상자 옆에는 꼭 필요한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는 꼭 나를 정신 이상자로 분류를 해서 병원에 데려가든 약을 먹이든 해야 그 사람이 맞아.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 사람 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맞아. 이제 그거를 옆에서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 영애한테 그래 너가 지금 빠진 네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큰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나 아버지나 둘 다 이 주인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어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는데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게 아버지는 이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진짜 자기의 폭력으로 찝어 눌러서 내 말 듣게 해서 네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치, 느낌이었다면 이 언니는 그래도 진짜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맞아. 죽으면 안 돼.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아도 되는데 죽지 말고 자신을 해하지 말고 먹을 건 먹고 잠은 자고 자기 세상에 사는 건 괜찮아. 저는 폭력의 말미를 보여주려고 영애가 죽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 결말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표현하는 표현법들이 평화롭고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나무를 표현할 때 막 불꽃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동물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애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폭력의 끝은 자기 파괴다. 네. 이걸 보여주려고 죽이는 것 같았어요. 죽나요? 죽어가고 있는 거에서 끝나. 폭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죠. 내가 살아감 자체가 폭력을 맞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누구도 손 깨끗한 사람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 상태로 이제 살아볼까? 이런 말이지 않을까? 우리가 태어남조차도 우리 그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세상에서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나눠도 안녕하세요만 해도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력이라면 영애도 이내한테 가했을 것이고 맞아요. 이내한도 영애한테 가했을 것인데 그 서로한테 그래 너가 나를 이 정도 폭력할 수 있게 할게 나도 너를 이 정도 폭력할 수 있게 해줘의 범위를 넘지 않아 도를 넘지 말자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손짓 발짓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인지를 한 상태로 산다면 폭력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여러 가지 폭력이 나오잖아요. 직접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뭐 강간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언어적인 폭력이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폭력들 중에서는 아 이게 제일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감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이 책이 뭐 육식 나빠요 채식하세요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뭐 이래서 채식하는 사람도 있지 저래서 채식하는 사람도 맞아. 있지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분류를 하거든요. 그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언어로 이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이 사람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이러는 행태 끝까지 정신 이상자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미묘한 폭력이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제가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고 그냥
그래 너 환경 불쌍해 환경 지키자 이런 작업이라고 편견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이것도 내 작업을 자신의 언어로 그냥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그 내면에 어떤 거는 해석하거나 들여다보려고는 시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폭력을 표현을 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들은 남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그나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조차 쉽지가 않으니까. 현실에서 그걸 대입을 시켜보자고 한다면 각각의 개인이 해야 할 과업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또 노력을 해서 나의 언어를 저 사람의 언어의 일부가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뭔가 살아가는 것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무도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파멸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언어적이지 않는 것의 표현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런 한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비언어적인 걸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최근에 위키드라는 영화에서도 이게 되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해. 위키드 빨리 보러 가. 안 봤구나. 네. 얘기를 하자면은 글린다랑 엘파바가 서로의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딱 이 장면이 있어요. 그때 딱 비언어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서로가 소통이 되거든요.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눈빛이 될 수도 있고요, 표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법 이런 체계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 소통이 되는 건 한 20%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언어적인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진짜 그 비언어적인 네네네. 그걸 말하시는 근데 그 안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율동이나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꼭 시각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빠지는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잖아요.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맞아요. 날씨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향수 냄새라든지 이 안에서의 캐릭터들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해받고자 한 사람도 없고 이해하고자 한 사람도 없는 진짜 그런 파멸의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맞아, 희망이 없어. 희망도 없는 희망도 책이야. 없는 저는 그 희망이 없는 느낌을 주는 게 서로 이해하려고도 안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 네. 영애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자기 파괴적인 태도로 가스라이팅이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영애도 자기한테 왜를 질문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꿈. 맞아. 근데 꿈을 왜 꾸는지, 왜 맞아요. 그런 꿈을 꿨는지, 그래서 그 꿈을 꿔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난 책의 말미에 인해에 뭔가 자기 이해는 시도됐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도 저는 그걸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 그게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나중에는 맞아. 자기의 문제를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괜찮아지는 시점에 한 걸음을 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딱 한 장면은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끝에 나와. 그나마 가장 희망이 있는 캐릭터가 인해가 아닌가 한다는 거. 그거는 자식이 주는 영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한 사람이야. 그럼 강한 사람이 가장 제일 강한 강한 사람이야. 사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책에서 그래요? 뭔가 아이의 존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해 얘가 나의 자식이 막 밉고 이런 부정적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내 인생이 조금 맞아, 더 맞아. 닫혀 있는 것 같은 역할이 그런- 정해져 버리는 느낌. 맞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식을 해냈다. 저도 느꼈었던 게 탄생이라고 할까요? 탄생과 폭력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캠코더로 영상을 만든 게 또 그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주고 맞아. 이런 게 반복된 게 또 아이도 포함이 됐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 폭력을 바라보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사랑이었을까요? 폭력이었을까요? 우리는 제3자로 정신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병원을 보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폭력일까 사랑일까? 완전 폭력이에요. 완전 폭력이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내가 영애를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서 뭔가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하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음에 참 다행이라고 해요. 이걸 내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영애를 그냥 가만히 놔뒀지? 왜 이렇게 영애한테 폭력적으로 구는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병원에 가야 맞아. 된다고 생각했죠. 나단. 병원에 가셔야 되나요? 난 가만히 두지 않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언어로 좀 다가가려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맞아. 저 옆에 영애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일단 말문을 여는 게 우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 꿈을 꿔? 저도요. 이러면서 저도요. 얘기를 해본다든지 네. 식물이라는 언어가 있으니까 그 식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다가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아니 어떤 토마토 나무를 준다든지. 하긴 그래. 영희가 나무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식물이고 생명이고 뭐 태어나고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희 시점에서 그런 나무를 보진 않아. 영의 언어로서 영애한테 좀 더 다가가서 그걸로써 사랑을 보여주고 치유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책에서 영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해도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현실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하기 초반에는 네. 분명히 그런 대화의 시도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그냥 배제된 상황이니까 너무 많이 가기 전에 네. 왜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내가 꿈을 얘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우린 다 겪었잖아요. 학교에서나 이런 다름을 얘기하는 게 두렵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괜찮다라고 하는 사회가 제일 시작되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정에서 뭔가 다름을 얘기하는 것을 포용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다름을 얘기하는 게 힘든 가정에서 네. 자란 사람. 네. 누가 더 편하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전 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쵸. 다름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맞아요. 얼마나 많은 폭력을 맞아. 당할 것이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기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니까. 다름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맞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완전 이상적인 그거긴 하죠. 약간 이상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현실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힘들고. 멋지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것 자체도 약간 좀 폭력이라고 얘기해 줬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남자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진짜 쓰리긴 하죠. 네. 근데 쓰린 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찰나잖아요.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진짜 않은 것 같아요. 방관자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제 이런 일 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 알아요? 그럼요. 닳고 닳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겹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의 그 방향성이 그 이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뭐 사회화와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보다 그럼 그 다름을 인정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그냥 단계를 띄어서 해버리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이상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취할까? 이걸 먼저 해버리면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애초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차원에 가야지 이제 다들 이상주의자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럼. 조금 덜. 근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이런 대화를 할 그 사람이나 장소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뛰어넘는 유대감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인간은 이 책처럼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분류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의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보다 큰 가치나 큰 주제가 뭐가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읽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네. 그 다음에 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네. 그런 느낌. 약간 급하게 읽으면 체할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연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힘들 정도로 근데 오히려 천천히 읽으면 정독하게 되니까 그게 더 나도.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좀 꼭꼭 씹어 먹으려고 음. 하는 그런 거여서 두 번을 이걸 꼭꼭 씹어 먹고 싶진 않다. 약간 애기들이 브로콜리 먹듯이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꼭꼭 씹어는 먹는데 또 먹고 싶진 않은 그런 책이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 아 그럼요. 맞아. 한 번 다시 읽어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두 번 읽었을 때, 네. 아, 두 번 읽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처음 읽었을 때 감상이 더 저는 좋았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감상이 3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읽었다면은 이번에 읽었을 때는 첫 1장이랑 2장이 더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읽어가지고 감상의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서너번에 나눠서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장을 다 읽고 들었던 느낌, 이 책가 반지가 지는 거예요. 약간 되게 강한 가시가 촉촉하게 돋아나 있는 것 같은 책이라는 느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읽었을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책의 물성이랄까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진짜 되게 까슬까슬한 책이다 느꼈는데 오히려 정말 흐물텅거리는 책이었다. 맞나요?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네, 너무나. 그래서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1, 2장 읽을 때까지는 진짜 숨이 턱턱 막혔는데 3장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1, 2장에서 그 남성과 여성에 대립하는 거에서 얘기하다가 3장에 와서야 드디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1장, 2장에 대해서는 몰입하기 싫은데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3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읽다가 어떤 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오히려 몰입하기는 힘들지만 되게 몰입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3장 1, 2장에 되게 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다가 3장에 이제 그녀가 나오는데 드디어 그녀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구나.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2장은 진짜 너무 쳐다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좀 후미에 좀 등장한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나마 사랑할 수 있는 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그 3명. 그 전까진 계속 대상이었고 네. 계속 대상화하는 시점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나 3장이 왜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생각이 확장돼서 본 것 같아요. 몰입도가 너무 좋은 책이지 않아? 몰입도가 좋은 책이에요. 그래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흡인력이 좋은 책이에요. 결국에 채식이라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 책. 그러니까. 안 자극적이진 않지만 자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막 그로테스크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밍밍하다. 맞아. 그렇게 되게 악명 높을 맞아. 정도까진 아니다. 맞아. 라고 생각했어. 사실 1장, 2장은 읽지 않아도 많이들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기장을 봐도 이런 일은 충분히 있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저게 흔한 일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쵸. 그치. 일상적인 책. 근데 그걸 다들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지. 묻어두고 살기보다 묻어두고 사나? 이렇게 3장에서처럼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광장이 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기엔 좀 아직 이르다거든요. 광장? 응. 어떤 의미예요? 광장. 다 같이 얘기하고 이걸 논의할 수 있는 광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근데 나는 지금 이 광장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질 플랫폼들은 많은데 이 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속 안에 알맹이들을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채워나갈 수 있게 질문을 던진 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채식주의자 리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이 갔다.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다. 재밌었어. 정말 확장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좋댓글. 역시
공주들을 위해 앉혀놓길 잘했다. 진짜 잘한다 둘이. 안녕.